2010년 8월 영국의 런던 남부 핌리코.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 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거.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오래됐나 보다. 감돌았는데 6일을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뭐라고?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안에.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잠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스스로 거라니까?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말이 안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좁은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집을 계절 뜨겁게. 연재인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당시는 8월. 열대 좀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거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응.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었죠, 이게?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한테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나입니다. 자,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네, 일단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키가 저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172. 13살에 영국 수학 능력 시험을 A 레벨로 통과했고 아, 13살에? 네. 17살엔 명문 벵거대학교 학사 학위를 받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왔다시피 영국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비밀 요원이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국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었다면 네. 이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의아한 게 키가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크시죠, 오히려? 네, 근데 많이 유연하다고 한들 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혼자? 그렇지. 네. 쉽지 그렇죠. 않지. 그리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뭐 몸을 구겨서 들어갔을지언정 가방에 지퍼가 일단 모두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게다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 음. 스스로 들어가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이게 네. 사실 처음 딱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치 어떤 악마가 수수께끼 같은 걸 하나 던져놓는 느낌? 자물쇠는 잠겨져 있는데 열쇠는 안쪽에 들어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의 현지 경찰들도 2012년엔 타살로 그리고 한 해 후에 2013년에 사고사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 타살일까요? 사고사일까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보 요원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정보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는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암호를 처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정보부 내에서건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든 간에 이 사람을 해칠 그런 동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직업상 추리를 해주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근데 MI6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의 정말 세계적인 대표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예 흔적이 없이 소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혹을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런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살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나름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시신에 저항 흔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타살이라면 저항 흔적 없이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예로는 2017년에 김정남 암살 사건 네, 크게 한번 화제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었냐면 두 사람이 교대로 김정남의 얼굴을 핥히거나 얼굴에 손을 끼를 대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 이원화 독약의 형태의 물질이다. 이원? 두 물질이 같이 발라졌을 때 섞이게 되면 독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서 김정남이 암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단순한 사례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물질로 니코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담배 니코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니코틴 같은 경우에 순도가 높은 농축액이 사람 몸속에 주입되면 사람 살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부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계속 막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소비가 되고 그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빨리 과연 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구나. 가방의 사이즈가 지금 가방의 모양이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24cm 정도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이가 81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머리야. 시험도 네. 많이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보통 파이 R 제곱 H라고 파이가 해서 맞아. 그죠? 정확히 기억해요. 네. 그래서 24 곱하기 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저희가 정확한 걸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81. 그다음에 81을 곱하면은 대충 리터로 표현을 하면 1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한 145리터 정도 된다는 건데 그게 3% 정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면은 보통 호흡 장애가 오고요. 4%가 되면은 구토, 그다음에 실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8에서 10%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다. 그런데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더 많이 쉬어지겠죠. 맞아요. 20회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35분 정도만 돼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그만 가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뜩 든 게 뭐냐면 지금 강 박사님 계산에서는 저 가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 안에 다 공기가 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만큼 공기가 밀려 나올 거예요. 공기가 더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내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그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저 시간이 더 위험하네. 단축될 수 있는 그럴 수도 거죠. 있을 것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가방 안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물쇠를 혼자 채우고 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무언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아마 면식범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 저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걸 왜 도와줘?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윌리엄스 집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성의 의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네.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의 성적 취향도 아마 공유를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줘.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있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올렸듯이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 강 박사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같은 취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해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거의 드러내기 어렵죠. 네. 스스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조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색정사로 인한 일종의 사고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정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색정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네. 좀 이게 사실은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질식 상태에서 약간 몽롱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듯한 쾌감을 느끼는구나. 야릇한 이런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기 색정사는 스스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 그것을 중간에 자기가 중단할까 봐 자기 손을 또 미리 다 결박한다든지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 색정사에 의한 사망이 밝혀진 것만 미국에서 한 연간 500건 정도가 된다고 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상당수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사고가 나서.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이래야. 있습니다.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면 윌리엄스가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집안 내부에 무슨 다툼이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네. 많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번쯤은 발각이 됐거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밀폐된 공간 안에 가서 질식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